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결혼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파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잡아놓고 신혼집까지 거의 결정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상견례에서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먼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겉보기엔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 엄마는 꽤 큰 자산가입니다. 부동산도 많이 갖고 계시고 헌금과 기부도 자주 하세요.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정도로 엄마는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세요. 엄마의 가르침도 명확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돈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알아봐야 해. 그래서 전 연애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굳이 엄마의 재력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약사였고 집안도 약사 집안이라 자부심이 대단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특히 집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우린 대대로 약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아들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테지? 저 들으라고 항상 하는 소리에 겉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말이 점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예비시댁 쪽에서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긴 어렵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말을 했고 저희 엄마가 흔쾌히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저를 보고 항상 집안 자랑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 터졌네. 엄마가 신혼집을 뚝딱 사주시다니. 우리 집도 못하는걸. 우리 아들도 약사고 둘이 너무 잘 만났다. 천생연분이야.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그 후이가 상견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엄마는 수수한 원피스에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저희 엄마의 가방을 힐끗 본 뒤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막 시작되려던 그때 갑자기 이 결혼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해준다더니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집을 사줘.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기지 사기. 말이 돼요?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저희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 가방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당신은 모든 걸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그쪽은 수준이 안 맞아. 지금 입고 온 옷하고 가방을 봐. 수준이 맞는지. 난 속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시장 갈 때나 들고 오는 그런 가방을 들고 와. 내가 저런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사돈을 맺어야 하냐? 이에 저도 반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엄마 가방이 뭐가 어때서요? 어떻게는 명품이 아니잖아. 명품이. 이 나이에 저런 가방이 가당키나 해? 이런 자리에 저런 가방 들고 온 거면 답은 두 개지. 명품 가방 하나 살 돈 없이 지질이 궁상 떠는 사람이라는 거. 또 여태에 우리를 속였다는 거. 너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우리 속인 거 맞지? 그게 무슨 제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 우리 속였잖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연기도 잘하네. 너 배우해도 되겠다. 그동안 감쪽같이 속이니까 좋았니? 이딴 가방 하나에 탄로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속인 것도 없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도 어이없는데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제가 본인들을 속였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신혼집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 하나만 봐도 너희 부모님 수준이 어떤지 다 알겠다. 뭐 신혼집을 마련해줘. 웃기고 있네.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주제에 신혼집은 뭔 놈의 신혼집. 그동안 우리 속이니까 재밌었어. 약사인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했나 본데. 어림도 없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너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콩밥 한번 먹어볼래? 네, 뭐라고요? 시모의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은 너무도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할 수 있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속인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사람에게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나 귀찮음이 확 몰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우리 부모님을 무슨 사기꾼 취급하는 것도 불쾌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대신 해명해라, 빨리 상황 정리시켜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시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제게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닌지 조심스레 확인하려 들더군요. 저기 말이야,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은 아니지. 뭐 아니, 나도 조금 이상해서 엄마 말대로 정말 사기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남자친구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돈이 있는지 신혼집을 마련해줄 능력이 되는지 계속해서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참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겉옷과 가방을 챙겨 이만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집안을 의심하고 오해하는데 별다른 해명 없이 결혼을 없고 그냥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그렇게 깔끔히 파혼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 번 더 터졌어요.
예비 시모가 조용히 나가려는 엄마를 막아서더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어디서 감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냐면서 사기꾼이 너희들이 뭔데 우리 아들을 마다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던 게 본인은 마음대로 일어나서 파혼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왜요? 아까 먼저 결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당신들이 우리한테 사기쳤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거고. 당신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파혼하는 게 아니라 사기친 거 들켜서 지금 내빼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어디서 고기를 쳐들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해.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마다해. 파혼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너희들은 파혼하는 게 아니라 파혼당하는 거야. 어디서 같이 파혼하려고 들어. 기분 나쁘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당장 경찰 불러. 이것들 사기로 싹 다 쳐놓을 거야. 이때부터 거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라 남자친구의 엄마는 잔뜩뿐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든지 무례하게 굴고 파혼해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급기야 경찰까지 부르라며 소란을 떨었어요. 우리들이 사기꾼 가족이라고 했고 저에게는 꽃뱀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혼집 마련하라고 보태줄 돈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랍니다.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대출받으려 든다면 바로 파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되는 집안이구나 싶었던 거죠. 우리 집안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사기꾼 취급을 하다니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신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안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세게 나갔어요. 그러자 얼마든지 해보라고 더 도발하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냐며 그냥 깔끔하게 변호사 불러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대놓고 비웃으며 지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 타령이냐고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찰서가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셔야겠네. 쥐뿔도 없으면서 변호사 타령하는 거 보니까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이게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이 꽃뱀이면 꽃뱀답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분해서 안 되겠다. 너 오늘 그냥 내 손에 죽자 죽어. 이러면서 남자친구의 엄마는 지금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를 보며 조금도 말리려 하지 않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한심해서 왜 가만히 있냐고. 내 엄마가 날 때리려 드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실망스럽다고 하니까 본인도 제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의심할 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엄마 말씀이 다 맞았다면서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럽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더해서 남자친구는 본인과 결혼하려고 처음부터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남자친구한테까지 꽃뱀 취급을 받으니까 이때부터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화도 나고 어이없고 안 좋은 감정이란 감정은 다 느끼면서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막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넌 끝까지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의 엄마가 어디서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끼어들더군요. 그렇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주겠다고 오늘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말씀하시고는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예비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문 앞에서 있으니까 순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자친구 엄마와 저희의 상태를 쭉 살펴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예비 시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혹시 약사님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약사님 맞으시죠? 약국 차리고 싶으시다는. 아이고, 사장님 이런 곳에서 몰라보네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설마 사장님이 예비 사부인이 되신 겁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엄마까지 동시에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냐.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빠가 저희 엄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하려고 공들이고 있는 약국자리 주인이라고요. 제 눈빛에 엄마는 맞는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친구의 엄마와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졌더니 그럴 리 없다면서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여자가 무슨 자리 주인이냐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다 그런 걸로 내 남편까지 속이려 드냐면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가 막말을 해야 되니까 남자친구의 아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면서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정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아빠는 저희 아내가 어떤 분인지 몰라고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시고는 남자친구의 아빠는 엄마를 향해 서서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데고 없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셨어요. 고개를 든 남자친구의 아빠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서둘러 옆에서 있는 아내의 허리를 콕콕 찌르며 얼른 사과하라고 했지만 당신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명품 가방 하나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면서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거기에 남자친구 아빠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남자친구 엄마는 이걸 어쩌면 좋나 안절부절 못하는 듯했죠. 이내 저와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불쌍한 표정으로 자신이 크게 오해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하기는 너무 늦었네요. 이미 못 볼 걸 많이 봤잖아요. 아까 사기죄로 쳐넣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분 어디 갔죠?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뱉은 말 반드시 지킬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혼도 없던 일로 할 거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돌려받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국 옮긴다고 이래저래 큰돈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한테까지 돈 주게 생겼네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부모님의 모습을 돌려보겠다고 울고불고 오만 가지 진상짓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오해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무슨 피해자라도 된 듯 구질구질 불쌍한 척은 다 해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빠도 이 사람이 무식해서 오해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죄송하다고 같이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파혼을 받아들인 듯 했어요. 저를 붙잡을 용기 따위 없었겠죠. 바보같이 오해하고 저를 믿지 못했으니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고개만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데 남자친구의 엄마를 향해서 크게 고함치는 남자친구 아버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식한 여편네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계약이 코앞이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 가진 돈으로 이보다 좋은 자리는 절대 못 구한다. 사장님 설득하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때문에 다 헛수고가 되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문이 안 풀려서 화가 났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또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은 조건으로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전 남자친구 쪽에서 해결해줬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몇 년 후 우연히 그 약국이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른 가게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겠죠. 가게 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나가라고 했으니 급이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옮겼을 텐데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전 알게 되었죠.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